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동안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은데 잘 주말 보내셨는지요? 밖에 나가도 어디 강원도가 아닌 다음에는 어, 공기 반 미세먼지 반 거의. 어, 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면 이제 황사수해주라고 해가지고 위닉스라든가 아니면 뭐 필터 만드는 그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다양화가 됐고 또 퍼포먼스도 종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봐가면서 종목군들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주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기타 이제 다른 종목군들 조정 받을 때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주, 건설주 어떤가요? 한 달 지내고 나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조선주와 건설주 시대가 다시 온다 종합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올 2분기 4월 달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선주는 보니까 연중 최고점 나왔네요. 연중 최고점 이미 나왔어요. 보니까 조선주는 연중 최고점 나왔고 이제 건설주들도 뭐 그때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다 수익권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뭐 천천히 샀기 때문에 아마 분할로 계속 매집했으니까 지금 많게는 수익률이 10%, 적게는 뭐 5%씩 건설주도, 조선주는 한 20%. 바이오주가 가장 큰 수익이죠. 3, 40%다 수익을 주고 지난주에 정리를 일정 부분 절반 이상 절반 한 상태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저는 뭘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이닉스나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물려가지고 요즘 안 움직이는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하이닉스는 일부를 매집을 했고요. 추가로 그리고 이제 놔줬던 거 다시 또 사고 있고 LG전자나 이런 부분을 이제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조종조차도 아름다운 4월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왜 조종이 시장에서 왜 지수가 조종을 받는 건지 그리고 이 조종장에서 짧고 강한 조종 장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건지 함께 잠깐 봐가면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주도주 이미 종목은 뭐 방향이 제가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목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그리고 또 어떤 종목군들입니까? OCI, CS윈드 즉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화학주 및 정유주들 전체가 다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고 IT주들이 안 가요. LG전자나 삼성 이 반도체 코스닥 시장 및 거래시장의 반도체들은 다 쉬어가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안 갑니다. 오늘 극과 극이죠. 급락 나온 것도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바이오고 가장 또 올라가는 것도 또 바이오고 2차전지는 포스코 그룹주만 올라가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2차전지 가장 많이 올라간 것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오늘 신고점 나왔습니다. 참 신고점은 연중 최고점. 조선주가 가겠느냐 비웃던 이말 이전에 그분들이 조선주가 반도체 못지않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쉬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수급 때문에 그래요. 올라와도 이미 다 3년 전, 5년 전에 여기 10분의 1 투망난 분들, 20분의 1 투망난 분들이 다 그분들이 팔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팝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10만 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진 거잖아요. 그 전에 훨씬 더 높은 가격 20만 원에서부터 2010년도 24만 원. 10분의 1 토막 난 주식들인데 이거 일반인들 어떻게 팔겠어요? 많게는 20분의 1 토막 코로나 때. 4만 원인데 정리가 됐겠습니까? 정리 못했죠? 그래서 어차피 갖고 있는 물려있는 사람들끼리 게임이에요. 저런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짧게 샀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단기 급등 나올 때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고 산 거 아닙니다. 그냥 20, 30% 먹고 끝내는 거예요. 보너스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메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로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특히 LG전자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기간 조정 먼저 받았죠. 중간에 지금 반도체도 한번 올라와, 바이오도 한번 올라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겁니까? 네, 자동차 전장 부품 OLED 올라와. 근데 얘는 계속 옆으로 눕죠. 먼저 올라온 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50%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대장주입니다. 먼저 올라오고 먼저 조정받고. 지금은 이런 종목이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사람은 속아래하고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런 건 다시 또 받아주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자, 그게 반복되는 행위가 오늘 같은 날이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34번째 드디어 1사분기 2500, 2사분기 2650. 근데 이제 2500 뚫고 드디어 250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50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오늘 장은 여러분들 무슨 돈을 벌겠다고 지금 신규 종목을 산다든가 그거는 늦었습니다. 자,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야 될 때가 있고 올라갔던 주식을 따라 사면 꼼짝없이 물리는, 먹어도 짧게 먹게 나오는 거고, 반면에 떨어져야 될 주식을 사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 이번 주는 주초에 지수가 좀 조정받는 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조정받느냐? 단기간에 최고 많이 올라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뭐야?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3, 40%씩 올라온 거? 바이오 종목 같아.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32,000원, 33,000원에서 55,000원까지 올라왔네? 와, 많이 올라왔다. 70% 올라왔네요. 33,000원, 32,000원, 33,0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죠? 나만 그런가? 우리 회원분들만 33,000원 샀나요? 여러분들도 그때 방송 들으셨으면 다 33,000원, 35,000원에 샀을 것 같은데. 33,000원짜리가 55,000원, 22,000원 올랐네요. 70% 올랐네. 넘게. 오늘 4% 급락. 레고캠 35,000원짜리가 46,000원. 그렇죠? 그러면 한 40% 정도? 12,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 6% 급락. 왜 떨어지는지 아직 모르세요? 어제 저녁 야간 수업 때 어느 정도 제가 야간 수업 때는 이게 주제가 아니었죠. 이거는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거 보세요. 스탠램프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누굽니까? 캐털란트잖아요. 마이너스 26%. 캐털란트가 뭐 하는 회사예요? DNA, RNA인데
예, mRNA. 소위 얘기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약회사가 약을 시제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캐털란트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해주는 회사예요. 어제 26% 폭락. 당연히 오늘 백신주들 한번 덜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오 종목군 내에서. 바이오라니까 다 바이오가 아니에요. 백신 관련주들, 신약 개발주들,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죠? 네. 그리고 신풍제약, SD바이오센스, 녹십자 홀딩스, SK바이오팜. 그동안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죠. 차익 실현 물량도 있지만 뒤늦게 샀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오늘 무슨 날이다? 손절하는 날이에요. 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뒤늦게 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주식들이 죽냐? 안 죽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있거나 추가로 내일 정도에 수요일 날 더 붙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추가해서 손절하는 사람이 그걸 또 붙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 바닥에서 샀던 사람이 절반 팔고, 우리 준비한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좀 그런 행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오늘은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나서 시장에서 이제 관찰하고 지수의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까? 관망자적 입장, 관찰자적 입장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 야, 오늘도 내가 주식 매매해야지. 여러분들이 250일 거래일수 중에 150일만 수익을 내면 돼요. 100일은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야, 나는 개인 투자자니까 절대 불리해. 기관들이 큰 돈 갖고 베팅도 하고 공매도도 때리고. 그거는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가 불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000억 갖다 주면 주식 잘할 것 같아요? 1조 원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 더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매일 해야 돼.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기관들은 매일 해야 되고 법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70% 이상 주식을 사야 된다든가. 그리고 큰 돈이니까 종목을 작은 거 베팅을 못해. 거래 대금이나 이런 충격, 그걸 비용 충격 비용이라, 가격 충격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살 때 쳐올리고 사야 되고 팔을 때 쫓아 내려가면서 때려야 되니까 종목을 내 마음대로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클수록. 당장 100억만 갖고 하셔더라도 어려우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인데 유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 한 종목 베팅해도 되잖아요. 사고 싶을 때 사고 안 사고 싶을 때 안 사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관들은 손실이 나도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그렇죠? 연봉 계약이 있으니까 성과금만 못 받을 뿐이지. 조직 생활하니까. 여러분은 손실이 나면 월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더 까먹는 거잖아. 수수료 나가지, 세금 나가지, 내 돈 까먹지. 거기다 생활비까지 더블 되지. 500만 원만 손실 나도 실제 손실은 1,000만 원입니다. 생활비 써야 되지. 거래 수수료 나가지. 야, 거래 수수료가 500만 원 손실 나는데 왜 100만 원이야? 손실이 났으니까 메꾸려고 더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1억 갖고 500만 원 손실 나면 5%인데 그거 메꾸려고 치고받고 단타 매매 5번, 한 달에 겨우 5억만 돌리면 세금만 해도, 거래세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증권거래세. 수수료까지 합치면. 순식간이에요. 1,000만 원 날아가는 거.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전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늘어나게 되고 손실이 더 확장돼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뒤로 한 발 물러나세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잠깐 관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건가? 그렇게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네.
박한샘의 주식 과외 선생 34번째 시간인 오늘에는 오늘 34번째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짧고 강한이에요. 짧고 강한 장중 조정 장세가 펼쳐지는데 버티고 하다 갑자기 확 잠깐이지만 오늘 내일 오늘 버텼다가는 혹시 내일 오늘 조정 받으면 내일은 좀 완충작용할 수 있고 2550포인트를 한번 장중에 살짝 깰 수가 있다. 지금 몇 포인트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장으로 보시면 돼요. 큰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늘 2568포인트인데요. 2550포인트를 잠깐 흔들기.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2550포인트를 잠깐 깰 수가 있다. 오늘 내일 중에. 심지어 저는 오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가 떨어질 때 수익 낸 놈이 올라갈 때도 수익 내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 때렸잖아요. 선물 매도 때리고 지금 말고 작년 6개월 전 7개월 전에 떨어지는 그러면서 종합 2700, 2800에서 2200포인트까지 수익 냈죠. 그 매도 쳤던 놈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즉 수익 떨어질 때도 수익 낸 놈이 올라갈 때도 수익 내요. 주가 떨어질 때 손실 난 사람이 있죠. 올라갈 때도 손실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누가 그러니까 선순환 게임이에요, 주식은. 벌은 사람이 그 다음도 또 벌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리해요, 여러 면에서. 선순환 게임인데 지금 그동안 주식을 쳐올렸던 외국인들 어때요? 오늘 주식 삽니까? 안 사죠? 1800억 매도. 코스닥 1200억 매도. 아침에는 근데 선물은 샀어요. 아침에는 선물은 샀어요. 주식은 팔아가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어. 제가 우리 지금 꼭 필요한 거 신규 회원분들한테 이 종목은 꼭 있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에너지, 풍력, 태양광, 원자력하고 일부 종목 그것만 딱 최소 비중만 딱 포트 짜주고 신규 회원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하러 왔습니다. 자, 아침에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선물 마이너스 800개였죠. 777개 시집가부터 쫙 사드립니다. 1700개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요? 지금 다 팔았죠. 지수 떨어질 때 쳐올려서 지수 반등 나올 때 팔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지수는 다시 또 재하락. 쳐올릴 때 주식은 팔았어요. 아침 외국인들이. 선물 팔을 때 주식 안 팔고 지금 어때요? 주식은 파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다가 샀던 선물 다 퍼버렸네요. 아침에 저가가 마이너스 777가인데 그거 깼네 저가를.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행보는 오늘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주로 주식을 정리한다. 프로그램 매도 1590억이 나왔네요. 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도합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합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네요. 자기들 돈으로도 때리지만 절반은 뭐다? 프로그램 매도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지금 선물을 때려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 보자 그런 게임은 아니고 일단은 어제 미국장에 있었던 큰 변화에 맞춰서 약간 포트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포트 리밸런싱의 전형적인 흐름에서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군들이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그다음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 효성그룹
주로 또 포스코 홀딩스. 주로 이제 철이라든가 동국제강, KG 스틸, 그 쇠라든가 혹은 중화학공업.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인터내셔널에서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광구를 갖고 있다든가. 그리고 태양광 OCI라든가. 오늘은 전부 다 그런 종목이에요. 주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에너지 쪽 관련된 파트죠. 그리고 그룹사는 효성그룹, 포스코그룹, 이렇게 중화공업 종목 및 철강 쪽이 전체적인 강세.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종목입니다. 반면에 어제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 덜컹거리죠. 2차전지 뭐 후성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업종이라도 굉장히 굴곡이 심한 것이 오늘이에요. 옥석 가리기가 아닙니다. 이런 장 겉으로는 옥석 가리기처럼 2차 전지도 올라갈 건 올라가고 떨어질 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뒤통수 때리는 장이라 해야 될까? 무조건 거의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로 매매한다. 단타는 저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찍어 누를 때는 프로그램으로 찍어 누르고 살 때는 자기들 돈으로 종목들도 사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개인 투자자하고 반대하러 하는 맞아떨어지는 거의 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장이다. 물러나서 조정 주는 종목, 삼성이든지 하이닉스든지 기아차든지 현대차든지 이런 종목군들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 주는 종목군들을 가격이 멈춰 있다거나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고찰이라게 될까요? 제 3자적 입장에서 관찰해야 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야 주식 잠깐 관찰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야 내가 뭐 월요일날 아침부터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온 거지 관찰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본인 실력으로 돈 버는 거는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내가 돈 번다. 이거는 하수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가 골만 넣으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또 골 넣었죠. 어젠가 그저께 101호 골 넣었는데 팀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골 넣었는데 왜 졌냐? 상대방이 잘해서 아닙니다. 3대2로 졌어요. 손흥민 팀이 2점 넣고 앞서고 있었는데도 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편 수비가 방어가 안 돼. 이해되셨죠? 네. 자, 주식이 오늘 같은 날 본인이 250일 1년 거래일수 중에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높은 날인지 아니면 오늘은 잠깐 뒤로 물러나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날인지 그걸 가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근데 이 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주식 정리해라. 수익 실현하고 현금 30% 50% 마련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이 장은 아직은 하락장으로 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심지어 한 번 더 센 장이 급반등장이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아마 오늘 들어갈 거냐 내일 들어갈 거냐 이 타이밍을 조금 조율을 하는 게 맞다. 어떤 거 살 거냐 1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2번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삼성전기. 야 오늘 안 올라가는 종목만 다 얘기하냐. 기간 조정을 주는 것들이에요. 걔들이 또 대장이에요. LG그룹주하고 삼성그룹주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쉬어간 것뿐이지. 지금 그러면 오늘 올라오는 뭐 효성첨단 소재나 이런 거 한전 KPS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효성첨단 소재, OCI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차 종목들이 다 2200에서부터 1월달
12월 말 1월 초 종합주가에서 2,500에서부터 기아자동차 6만 원에서 8만 원, 8만 5천 원 30% 오르고 40%참 오르고 LG 50%, LG전자 50% 오르고 2차전지 뭐 100%, 200%, 300%다 올랐는데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A급 종목이 아니에요. 이 장에. A급 종목은 먼저 올라오고 지금 다 쉬고 있어. LG그룹주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것들. 그러면 이제 다시 2,500에서 2,800 간다, 2,700 간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A급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얘들은 또 빠집니다. 돈이 그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다른 거 추격 매수 하시면 또 꽁락없이 걸려드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매매 좀 잘한다. 그럼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주에도 나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KG 스틸을 사실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사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아니면 동국제강이나 이런 거 눌림목 주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현대제철 마이너스 음봉인데 음봉이니까 살 기회가 있는 거야. 플러스 2%만 나면 직고점 돌파인데 살 기회가 있었겠어요? 현대제철 자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일주일간 지켜본 종목이에요. 쭉 여러분들한테 건설주 현대건설 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현대건설 추천했을 때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쌍욕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장에 무슨 건설주야?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만원에서 10만원 갔다가 10만원에서 11만원 갔다가 무너지는 종목 얘는 그냥 이 자리잖아. 떨어져도 살 수 있었잖아요. 한 달간 무료 매수기 해줬네. 36,000원, 35,000원에서 4만원 15% 수익이네. 여기서 먹으나 여기서 먹으나 똑같잖아. 얘는 더 뻗어갈 수 있고 그렇죠? 네. 현대건설, 뭐 대우조선해양 그 종목들을 주력으로 사라겠습니까? 아니면 보조로 사라겠습니까? 이런 건 주력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거 7, 80% 사놓고 남는 돈으로 사는 거라 그랬죠. 7, 80%는 당연히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55,000원, 53,000원이니까 53,000원이면 다 산 거지. 일주일간. 뭐 그리고 한 달간 매수기 해줬네요. 8만원, 84,000원, 50%를 수익 줬네. 절반 이상 정리, 혹은 다 정리. 수익 해소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될 건가? LG전자를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할 건가?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 주입니다. 오늘은 약간 고민하는 시간. 욕심 없이 이렇게 접근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장에서 일정 부분 깔고 간다.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에너지주들 잘 올라오네요. 안전기술, 원자력 관련주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두산 에너빌리티 7%, 안전 KPS, 대우조선. 근데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 날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주간 준비를 해가면서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장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종합주까지 쓰는 보합전인데 종목 간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미국하고도 비슷하죠. 네, 미국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뒤로 한 발 잠깐 물러나서 시장을 관찰해 가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건가 가늠질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 그럼 대표님, 저는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이 뭐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지금 있다. 그러면 그냥 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 쫓아 내려가면서 판단은 이제 수익 실현한다는 것도 의미 없고, 혹은 그동안 안 올라가갖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팔고 다른 걸로 지금 이동한다? 2200포인트 교체 매매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이제 교체 매매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것도 30% 빠지고 내 것도 30% 빠졌어. 혹은 20% 빠졌어. 그러면 교체를 해야 돼. 하이닉스 팔고 LG전자로 빨리 교체하라고 그랬죠. 아니면 하이닉스만 매매하든지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교체 타이밍이 이미 2200이 끝난 겁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순환매, 빠른 순환매니까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이 다시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내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바이오, 이번 주에 신재생,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종목군들 소외되어 있었죠. 옆으로 눕고 안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저런 종목군들이 매매하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인 투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자, 반면에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적극적이냐? 어떤 이유가 되는지 한번 쉬어가려고 합니다. 자, 쉬어가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알아야 지수가 조금 쉬어가겠구나. 즉, 옥석 가리기를 왜 하는지 시장에. 그리고 이 쉬어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나는 왜 삼성전자를 살 건지, 왜 하이닉스를 살 건지, 그리고 왜 만도, 한올바이오파마, 아니 한올바이오파마가 아니라 한온 시스템. 잠깐 볼게요. 죄송한데 에어컨 환기 좀 한 번만 좀 틀어주죠. 공기가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동차 실내 틀고 장기 운전할 때 졸음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한온 시스템 차트예요. 2만원짜리 주식이죠. 2년 전, 3년 전에. 3분의 1 토막 7,000원, 7321. 마이너스 65%. 그랬다가 요즘 이제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9,200원이니까 마이너스 한 55% 정도 나왔는데요. 거래량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이제 국내가 반도체는 실적이 사양인데, 사양산업인데, 당장 실적만 보면 자동차는 사상 최대 실적들이에요. 기아차, 현대차가 판매 대수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경쟁력이 그럼 품질 경영과 가격 경쟁에서 나오는데, 품질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가격은 이제 중국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서 일본 포지션보다는 품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가격 매력이 있고, 중국 포지션보다는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품질은 압도적으로 좋고, 딱 지금 이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서 지금 판매 지수는 봤는데 주변 부품주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다시 가느냐? 상승 여력이 매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거래량이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반도체는 신규 발주가 계속 나오기가 어려워요. 장비 소재가. 자동차는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경쟁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날, 남들 쉴 때, 지수 쉴 때 나 혼자 막 혼자 캠핑질하는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지만, 그럴 때 요럴 때 이런 것들 하나씩 건지는 겁니다. 한온 시스템, 만도, 오후장부터도 움직일 수 있어요. 거래 지금 3일 약세 줬죠. 급등 나왔다가 눌러주고, 여기서도 한번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47,000원에서 65,000원이면 2만 원이니까 거의 40%에서 35% 정도, 40% 가까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0%는 무난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뒤로 한 발 물러 있다가 올라가다가 저력 있는 잠깐 눌려져 있는 종목을 이럴 때 분명하게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삼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젠걸음을 할 거냐, 관망자적 입장에서 저는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관망자적 입장에서 한 잠깐 뒤로 물러나서 뭐 100%다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한 간 30%나 25% 정도, 이 정도 갖고 지켜보다가 저런 기회들이 왔을 때 바로 다시 오후장이든 내일장이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격 좀 급하다 나는. 그 뭐 지금이라도 뭐 일정 부분 보초를 세워놓고 사놓고 있어야죠. 5%든 10%든. 네. 자, 그래서 그 가늠질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오늘장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주초에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짧고 강한 조종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쉬어간다, 혹은 숨고르기 옥 속에서 강력한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정리해 가면서 일정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을 사고 있고, 판을 깨자는 건 아닙니다. 판을 깨자는 건 아닌데 분명한 메시지는 있어요. 여기서 이대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대로 계속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 즉 같은 종목이 계속 간다거나 못 갔던 건 계속 못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새로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기존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다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장중에 시가에 얼마에 출발했느냐, 금요일 날 시초가가 100.67이에요. 시초가 여기 출발한 다음에 쫙 올라와서 장대 항목 나왔네요. 자, 근데 달러 인덱스가 어디를 깼어요? 이번 연도 최저점, 작년도 만 1년 만에 저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아가면서 잠깐 접어졌던 이 부분을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움직였습니다. 자, 결국엔 연중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연중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가치가 약세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달러를 살려면 114개를 유로화나 엔화로 파운드화로 믹스된 6개의 통화를 가지고 믹스해서 만든 지표인 이 달러 인덱스 114개를 줘야 됐는데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몇 개만 주면 되느냐? 101개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유로화를 갖고 있거나 파운드화를 갖고 있거나 엔화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최근 6개월 사이에 14%에서 15% 가까운 환전, 갖고 있던 돈을 달러로 바꾸면 그만큼 더 받게 된 거죠. 그 전에는 90이면 됐는데 115까지 30% 가까이 폭등시킨 상태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저점으로 출발했어요. 연중 저점으로 출발했다가 장대 항목 나오면서 마감됐습니다. 주식시장한테 이로우냐? 이롭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는 말은 지금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 0.5% 기준금리 0.75, 1%, 1.75, 2.5, 2.75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 5% 가까이 끌어올렸죠, 기준금리를. 그랬다가 기준금리가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꺾여가면서 금리도 0.5를 올리네, 0.25를 올리네.
설왕설래하고 올리던 속도가 줄어들었죠. 달러 인덱스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 연중 최저점으로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양봉으로. 그 이야기는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던 것이 급반전이 된 겁니다. 덕분에 국제 금 가격 연일 신고점을 향해서 실질적인 신고점이죠. 실질적인 신고점이에요. 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잠깐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아이고, 소나무님, 이거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죄송한데, 예,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잠깐 저기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뭐라 해야 될까? 새벽부터 저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이라 아침에 또 이것저것 매매 정리할 거 하고 살 거 사고 그래서 또 회원분들 저게 종목도 신재생을 지난주에 사놓은 것이 있는데 신규 회원분들은 신재생이 없어요. 주말에도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자력이라든가 신재생 기존의 회원분들은 바이오 절반 정리한 것 같고 지난주에 다 넘겨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제 그분들 그거 이렇게 넘겨드리고 대신에 오늘 주식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막 사니까 또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쉴 틈 없이 어떤 상태에서 아침 새벽부터 그래서 약간은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물을 좀 목도 좀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제 이 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근데 이게 지금 주식이 굉장히 명쾌한 시장입니다. 사실 지수는 제자리인데 급등주 급락주가 나오죠. 종합주가지수 움직인 거에 비해서 보세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인데 동원시스템즈, 한전기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전부 다 에너지거나 에너지거나 원자재거나 한전기술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서 많이 3% 이상 오른 종목들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에너지죠. 미얀마 가스구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아닌 거라면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에너지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제 소재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과 뭔가 연결돼서 한국이 원자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안보 동맹체가 이제 잘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주인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전 보니까 오늘 다 중화공업주예요. 철강 원자재든지 에너지 원자재든지 혹은 그걸 가지고 뭐를 기존에 했던 정상적인 했던 굴뚝주들 조선주라든가 특히 이럴 때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있죠. 기업들이 중화공업주들이 그렇죠. 당연히 철강의 포스코, 조선의 현대중공업 계열의 회사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대형 종목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 자, 그리고 오후장에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은 어떤 거냐면 신재생 종목군들입니다. 신재생과 철강, 특히 현대제철
현대 BNG 스틸,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 그리고 CS 윈드, 풍력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종목군들 아니냐? 맞습니다. 조선주 건설주 할 때 저런 종목군들 시대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2500에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올라갈 때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봤던 대장주들, 삼성전기, LG전자 안 올라가요. 얘들이 대장이었죠. 여기서는 가장 먼저 올라오고 가장 많이 수익 내잖아요. LG전자도 그렇고. 안 가요 요즘은. 다른 종목들 팡팡 갈 때 수익이 안 납니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LG전자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쭉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77,000원에서 12만원까지 55% 수익률이 났어요. 55%입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나서 먼저 조정받죠. 지수 올라오는데. 2,400에서 2,500. 지금 300포인트 10% 가까이 올라오는데 혼자 빠져요. 대장주니까 그런 겁니다. 먼저 돈 많은 놈이 저런 종목들 먼저 올라가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레벨업이 되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금리 안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A급 종목에서 B급 종목으로 레벨 다운 시키는 겁니다. 야, 무슨 그런 게 다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맨 처음에 집을 어디 사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이 5억 있고 대출을 10억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억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이야. 그러면 그 돈 갖고 어디부터 삽니까? 강남부터 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 그러면 돈 받아서 또 강남 사도 좋겠지만 그 다음 돈은 땡길 수 있는 돈이 이제 5억, 10억을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5억밖에 못 땡겨. 그럼 어디 사요? 그렇죠. 신도시, 분당, 판교, 일산, 평촌 이런 신도시부터 사죠. 그것도 뭐부터 삽니까? 대형 평수부터 삽니까? 아니면 소형 평수 삽니까? 그렇죠. 소형 평수, 오피스텔 급등급락이 심한 거 사죠. 야, 부동산 시장이 살았는데 강남을 사지 왜 사냐? 강남 먼저 채웠잖아. 강남은 여기서 이미 먼저 올라와. 10억짜리가 20억으로. 20억이 100% 올라가 봐야 40억이야. 나는 그만한 돈이 없어. 하나 더 살 만한 돈이. 이미 하나는 있지만 더 땡겨서. 그러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10억을 못 땡기니까 내 돈 2억에다가 3억 더 받아서 5억 갖고 뭘 사야 돼. 이미 올랐지만 신도시 주변 급등급락이 심한 오피스텔이나 소형 평수를 사죠. 똑같은 겁니다. LG전자가 왜 지수가 올라오는데 못 가네? 먼저 왔잖아. 50%가. 그렇죠? A급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쉬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빠지지도 않아. 큰 돈 있는 애들은. 대신에 여기서 1,000억 샀던 애들은, 여기서 긁어 먹었던 애들은 1,500억 됐잖아요. 500억 정도는 팔아서 B급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B급 종목이 뭐예요? 그렇죠. 요즘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인 거예요. B급이라고 해서 뭐 아주 터무니없는 종목이 아니라 약간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효성첨단 소재나 계속 못 갔던, 지수 올라오는데 혼자 못 갔잖아요. LG전자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OCI나 뭐 그러면 OCI는 좀 올라왔네. LG전자랑 다 쉬어갈 때. 그렇죠? 대신에 지수 퍼포먼스가 강력하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 A급 종목 올라갈 때 누워 있었죠. 바이오 종목군도 그럼 A냐? B급입니다. 네. 레고캠이나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이나 B급 종목들이에요. LG전자랑 먼저 올라올 때 거꾸로 빠졌죠. 옆으로 누웠을 때 얘들은 이제 튕겨져 올라가죠. 돈이 A급에서 B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LG전자는 이런 상태고, 삼성전기도 이런 상태고. 다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니까 레벨 다운 시키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못 샀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의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닌데. 네, 생각님, 재수 없으면 LG전자, 삼성전기가 6개월 쉴 수도 있다는 말? 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분들이 이제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망 매물인들이 나온다고. 샀는데 안 갖고 가자. 대장주라 생각해. 남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 거지. 자, 저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벌어서 다시 또 A급 종목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해됐다. 77 눌러주세요. 네. 네, 나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이해됐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여러분들이 한 발 좀 물러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준비하면 아직 4월 안 끝났습니다. 겨우 하루 이틀 쉬어가는 거잖아요. 또 장이 종목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들어가면 아주 혼자 열내다가 혼자 깡통 차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빠지는 주식을 살 마음이 없잖아요. 올라가는 주식을 추격해서 사고 싶기 때문에 본인 혼자 열내가면서 불필요한 매매를 해요. 오늘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뒤로 잠깐 물러나 있다가 간보기장 조금 조심스럽게 어디에 내가 베팅을 할 건가 가문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보니까 뭐 포스코 그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장이네요.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 M 그렇죠? 네. 그룹 전체가 대장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효성그룹주 다음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지난주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한민국에 두 그룹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효성그룹, 하나는 어떤 종목, 어떤 그룹이라 했어요? 그때 지난주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번 주간식이다. 이거 맞히는 사람 3분 이상 나오면 열 쓸 때까지. 그러면 제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간식이죠. 지난주에 앞으로 이제 공업 종목들이 움직인다. 근데 효성그룹과 그리고 무슨 그룹이라 그랬죠? 근데 그 그룹인데 예, 3명 이상 나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그때 지난주 걸 기억하시고 관심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종목군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코롱그룹 2분 나왔네요. 네, 코롱. 예. 효성그룹하고 코롱그룹, 롯데그룹인데 중화공업주로서의 소재. 효성은 뭐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이렇게 있잖아요. 코롱도 화학업종입니다. 원래. 화학회사가 거기서 쌓은 기술력을 갖고 바이오 쪽으로 진출한 거죠. 왜? 화학에 정통한 회사는 바이오가 의외로 쉽습니다. 분석하는 그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장에는 약간 이제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나 그동안 못 같은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효성 화학이나 이런 거. 효성화학 괜찮다 차트. 효성그룹주에서 아직 안 움직였네. 앞에 거래량 대량으로 쌓여 있는데 계속 주가만 빠졌죠. 효성화학 괜찮네요. 이번 주에 하시기에.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예. 쫙쫙 치고 나오네. 그렇죠? 그 효성 TNC 최근에 막 지난 6개월간 계속 빠졌던 종목군들이죠. 사실 효성그룹 소외되어 있다가 오늘 좀 올라와요. 근데 이런 종목을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아까 보시지만 효성화학 괜찮네요. 순간 폭등 나왔다가 거래량 터지고 지금 잠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코롱인더 1년간 하락했죠. 11만 원에서 3만 5천 원. 3분의 1 토막 냈네. 그리고 잠깐 4만 5천 원 올라왔는데 4만 원.
4만 원 잠깐 깨졌다가 연초에 지금 뭐 아주 여기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무진장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주식이 또 한 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 조금만 건드려줘도 훅 움직이는데 지금 포스코 그룹 움직이지, 원자재 관련주들을 들썩거리지, 에너지 관련주 들썩거리지. 그러면 코롱 인더 같은 이제 자동차 첨단, 원래 코롱 PI 첨단 소재죠. 지금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스마트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들려면 플라스틱이 필요했죠. 유리 기판이 아닌 플라스틱 기판 위에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기판을, 그래서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 최초로 코롱과 SK가 합작해서 그 코롱, SKC 코롱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만들죠. 지금은 PI 첨단 소재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100%를 석권해요. 삼성 스마트폰이 납품이 돼서, 자, 그것이 합쳐진 회사. PI한테 팔아먹고 그 기술력을 그대로 모든 것의 원천들을 갖고 있는, 원천은 아니죠. 2년간 진입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한 4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어떤 첨단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의 그 저력이 있는 회사가 누구냐? 지금 코롱인데, 어디에 진출하냐? 자동차. 앞으로 자동차 유리, 그리고 여러분들 각 건물이라든가 다양한 거의 유리 쪽인데, 어떤 유리냐면 투명 유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자동차 유리야. 근데 전기를 집어넣으면 텔레비전 화면으로 싹 바뀌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유리문이야. 그런데 전기를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으로 누르면 텔레비전이 나와. 됐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샤오미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폴리 이미드 필름에서 투명 필름으로 건너가는 단계. 자, 그래서 앞으로 안경이라든가 투명한 형태인데 이게 응용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요술망토 기억나세요?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어릴 때 요술망토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싹 뒤집어 쓰면 주변의 환경하고 똑같이 카피가 돼. 사람 나를 못 찾아. 근데 이 요술망토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탱크라든가 군인들, 특수부대원들, 특히 탱크처럼 이렇게 비싼 것들, 그 주변의 환경하고 자기가 디스플레이니까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환경 좀 나무 사이에 있으면 자기도 나무 디스플레이죠. 자, 지금 그래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하고 이 코롱인더가 합자회사를 3년 전에 설치했어요. 현대자동차하고 코롱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에서 2년도에 2021년도 연초에.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약 400억 규모로 공장이 이제 지금 다 완공이 돼서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들어내요. 예. 차량 경량화라든가 기존의 어떤 쇠 깎고 그런 게 아니라 특수 플라스틱, 특수 형태의 필름, 마치 10년 전에 SK와 코롱이 손잡고 PI 첨단 소재, 지금 폴리 이미드 필름의 약자거든요. SK 코롱 첨단 소재를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원재료를 다 섞어놓은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쪽 코롱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쪽에 효성도 효성 첨단 소재를 통해서 탄소 섬유, 육각 모양의 탄소 섬유, 벌집 모양이죠. 방탄복이라를 만든다든가,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이 섬유를 원천을 뽑아낼 수 있는 데가. 도레이 케미칼 일본에, 그럼 미국의 듀폰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효성이에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코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거 아직까지는 경쟁은 안 될 것 같고요. 텔레비전에 일단 보시면 한 50인치, 70인치 텔레비인데 유리 기판이에요. 평상시에 두꺼운 유리창처럼 그냥 이렇게 딱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보여 유리야. 근데 전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거든요. 자, 그게 자동차 이런 유리에 이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면 유리나 혹은 건물이나 다양한 형태로 11만 4천 원이네요. 지금 4만 5천 원.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한 번은 이런 게 또 움직입니다. 지금 그럴 때도 됐어요. 왜? 싸고 좋은 주식인데 미래를 석권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 그래서 오늘이 자 12시 1분이죠. 오늘이 4월 17일. 다음 4월 달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종목을 좀 투자해 놓고 싶다. 2분기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급등 나온 주식 말고 손탄 주식들 말고 진짜 좋은 주식인데 바닥에서 사가지고 10%면 10%, 5%면 5% 수익 내고 그런 종목을 계속 지금 돌려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돌고 저기서 돌리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화학주잖아요. 원자재하고. 그러면 꽤 괜찮은 지금 따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에너지 관련주들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그런데 누구 남 좋은 일을 시킬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려고요? 그러다 밀리면 또 손절하려고? 그거보다는 저는 본인이 본인의 그 어떤 지금 장에서는 예, 그걸 찾아내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항상 그래서 이 시장이 이쪽으로 반도체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동차 부품으로 딱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움직일 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당연히 저런 종목군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사지 않을 거라. 여기에 베팅하지 않을 거라면 당연히 그럼 그 다음은 뭘 살까? 저 같은 경우는 신재생이 지난주부터 신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절반에서 건너가서 일정 부분.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내가 뭐 다른 걸 수익이 내서 정리해서 건너간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다른 종목도 첫날인데 그렇다고 저 코롱 플라스틱이나 코롱 인더를 놔두기는 너무 아까워요. 코롱 플라스틱, 코롱 인더 이런 섬유가 아니라 소재 파트를 놔두기는 화학에 기반한 그게 괜찮다. 네. 자, 예상했던 대로 지수 지금 살살 밀리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제목이 박한샘의 과외 선생의 오늘 34번째 과외 시간은 어떤 거냐면 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은. 예. 뭐예요? 짧고 강한 조정 장세. 대응과 전략이에요. 짧고 강한 조정 장세가 왔을 때 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수가 지수가 보합이나 강세했을 때 보합일 때 그랬습니까? 11시부터 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기 전이죠. 지금 하락한 것도 아닌데 아직. 짧고 강한 장이 조금 더 한번 와야 된다. 그렇지만 그 조정조차 어떤 장이다? 아름다운 장이다. 왜? 조정 장세조차 이뻐 보이는 장이에요. 이 장은. 그냥 쭉쭉 시장에 일방향으로 가봐야 여러분들 돈 못 봅니다. 이렇게 가던 거 한번 또 바꿔주고 그래 이 짧은 안에서 2모작 3모작 계속 하는 거예요. 쌀농사 한번 쭉 그냥 가고 그러면 먼저 찍은 사람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손바뀜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오늘처럼 가던 놈은 쉬어가고 또 엉뚱한 놈들이 가고 갑자기 원자력이 간다거나 오늘처럼 중화공업주들이 뜬금없이 움직인다든가
그래야 이쪽에서 몰고 저쪽으로 넘기고 적게나마라도 계속 해가면서.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패를 너무 쉽게 보여줬죠. 개인 투자자들 주식 사고 있는데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들은 살 의향이 있다 없다? 기관하고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시장을 뭐 꺾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괜찮을 때 템포 조절하자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기관들은 진짜 아래를 원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조금씩 더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모아간다니까 좀 이상하네. 오매불망 좀 떨어지기를 기다려가면서 하이닉스도 92,000원에서 많이 밀렸네. 이제 4,000원 5% 밀렸네요. 일주일 사이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죠. 현금 들고 있다가 왕창 샀는데 5%를 못 견뎌요. 여기서 손절하고 샀어. 5% 못 견디고 또 손절. 21선 깨졌으니까 당연히 또 팔아야지. 계속 크게 반복되는 거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차트 봅니다. 저 박한샘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장대 음봉의 윗꼬리. 10% 샀어요. 야, 지난번에 산 거는 팔아먹더만. 또 샀어? 예, 또 샀습니다. 왜? 저도 차트 봐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여기서 못 들어옵니다, 절대. 지금 장은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순서를 엇갈림을 놓는 이 외국인들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다. 이 장은. 순서를 계속 저렇게 엇갈림을 나가면서 타이밍 뺏기 작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뭐를 살까? 올라가고 지난주에 잘 베팅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실어도 되겠지만 오늘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들을 지금 오늘부터 천천히 담가 나가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도 5%에서 한 10%? 10% 정도의 수익률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잖아요. 안전하게. 개별주 정도 움직이는 데서. 자, 그런데 왜 반도체를 사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 반도체는 안 사느냐? 말씀드렸다시피 D램 및 메모리 반도체가 적자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이제부터 5월 달부터는 지금까지는 작년도나 발주를 줬던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상반기에는 추가 발주가 없습니다. 감산인데 무슨 발주야?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중소형 종목군들은 5월달,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혹은 연말까지 진짜 제살 깎아먹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살 게 아니라 올라올 때 남아있는 것도 정리를 하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지수가 이제 좋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대형 종목군들은 시세를 사는 거죠, 사실.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시세를 산다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지수가 더 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신고점을 돌파한, 하나, 둘, 셋, 신고점을 돌파한 국제유가, 일봉입니다. 국제유가가 아니라 금값입니다. 종가상으로 실질적인 신고점. 국제 금 가격이에요. $2,000 돌파하고
2070달러, 50달러가 장중 최고가였는데 종가로는 2050달러예요. 어제부로 2050달러 돌파 나왔다가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얼만큼이나 될까요? 금값이 신고점에 나왔다가 음봉으로 두들겨 맞은 날. 하필이면 그날. 연중 최저점으로 급락 나왔던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저점 출발했다가 급반등. 금값은 실질적인 신고점으로 출발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어. 각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이 마치 계속 신고점 나왔던 종목이 음봉으로 나오고 연중 최저점으로 급락 나왔던 달러 인덱스가 장대 양봉 나와. 둘이가 정확하게 상관계수가 그렇죠? 네. 일치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확률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변곡점. 어떤 중요한 변곡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 주식시장한테 좋으냐? 좋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 달러 강세가 다시 된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 금 대신 다시 달러로. 달러 약세를 피해서 금으로 도망갔던 돈들이 다시 달러로. 달러 약세를 피해서 비트코인으로 도망갔던 돈들이 다시 달러로. 달러 약세를 기조가 뭔가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달러를 팔고 프랑스로 도망갔던, 그러니까 프랑스로 도망갔다는 거는 달러 팔고 프랑스 돈만 사는 게 아니라 프랑스 주식을 사는 겁니다. 혹은 프랑스 채권을 산다든가. 자, 그래서 신고점이 나왔어요. 프랑스가 지난 4일간. 역사상 신고점이죠. 금값만 신고점 나온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12,0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도 신고점이 나왔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돈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큰 돈들. 그래서 우리들처럼 어떤 종목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냐 달러 강세냐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이런 기조에 맞춰서 큰 주춧돌을 넣는 거죠. 즉 나는 저 집이 좋아. 왜? 3층에 있으니까. 바다가 보이니까. 남향이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병원이 가까우니까. 학교가 가까우니까. 직장에 버스 타는 역이 가까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집을 짓습니다. 참 집을 삽니다. 우리들은. 집을 선택할 때. 그러나 대우 프루지오, 삼성 레미안,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요즘 잘 나가는 건설사가 누가 있을까요? 태영 대시양,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이 요즘 뭐 잘 짓던데 집 이쁘게 이름도 이름도 영어로 돼서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강남에 사시던 집. 그것도 거기 방배동에 있는 거잖아요. 이 편한 세상. 거기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림 거기에서.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를 보고 집을 짓습니까? 남향이니까? 아니죠. 큰 길, 도시의 큰 축,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큰 축을 플랫폼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의 방향의 플랫폼이라든가.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시장이 어떤 종목으로 지금 승부를 펼치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괜찮은 종목이라면 그냥 좀 놔두고, 그리고 내가 오늘 단타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 지금은. 말 물러났다가, 그런데 이 시장이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지금 떨어졌을 때 내가 뭐를 살 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어차피 이 장은 반도체가 다시 가야 됩니다. 테크니컬적인 부분.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롱그룹주라든가 효성그룹주라든가
이런 화학, 중화학공업주인데 이미 일정 부분은 다른 것들은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보니까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권대에 서 있어가면서 그걸 한번 퍼포먼스가 일으킬 수 있는 주가 상승과 다시 궤적을 같이 해서 그러면 코론 그룹죠. 아까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코론 인더, 코론 플라스틱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예, 코론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지수는 조금 제가 봐도 조금 더 쉬어간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장세를 예상해 본다. 심지어 오늘 내일 짧고 강한 조정 장세 2550포인트를 살짝 깨거나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장세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잠깐씩 지수가 쭉쭉쭉 크게는 아니지만 살살 밀리네요. 그렇죠? 11시부터 와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만 해도 양봉이었는데 지수가 플러스였고 그 사이에 지금 솔솔 밀려서 오늘 2550포인트까지도 시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오늘은 지수가 조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장에서 무조건 세게 붙어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월요일 첫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내하고 베팅을 한번 해서 먹고 싶다. 자, 그분들은 첫날에는 첫 번째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들 한전기술이라든가 그리고 한전 KPS라든가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런 종목군들은 이미 안 오른 것 같지만 20-30% 저점에서 올라온 거예요. 불과 16,000원이 지금 19,000원 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16,000원대였던 종목입니다. 이게. 16,500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니까 19,000원이잖아요. 20% 올랐잖아요. 3,000원. 자, OCI 같은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 9,000원에서 9만원에서 11만 4천원. 근데 이제 가냐 마냐 양봉음봉이 계속 섞어 나오다가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지금 뭐 장대 양봉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아침에 시가부터 개파락이었어요. 마이너스 1%대 0.5 그리고 잠깐 밀렸다가 그대로 시세 분출이죠. 국내 원자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SK오션, CS 베어링, CS 윈드, 유니슨, 태웅, 동국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바닥권을 지금 다 탈출하는 과정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심지어 뭐 OCI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먼저 움직였고 SK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가 종합주가 지수 대비 다른 종목들 퍼포먼스들이 이제 오히려 한 번씩 찔러봅니다. 자, 주초기 때문에 반도체, IT 안 되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미 올라왔다가 잠깐 멈췄지. 중화학공업들 움직이고 올라가는 것은 중화학공업이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2030년도 전기자동차 60% 판매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건데 국내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쉽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저거예요. 원자력 그 신재생
한국 업체들한테. 그게 지금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심지어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시어머니 오실 때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오십니까? 아니죠. 일주일 뒤에 간다, 한 달 뒤에 간다, 사전 통보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주일 뒤에 갈 테니까 청소해놔라. 맞을 준비를 해라.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시어머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가실 때 나 갈게 하고 가는 미국 가요?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의전부터 시작해서 가셔서 식사는 뭐를 할 건지, 갈 때 차를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만큼 걸음거리는 어디까지 걸음거리고 가고, 차는 어디까지 타고 가고, 어디서부터 차를 탈 건지, 차를 탈 때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때는 3차선으로 갈 건지 2차선으로 갈 건지 1차선으로 갈 건지 몇 번째에 설 건지, 이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딱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도착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하다못해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죠. 그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나 이런 게 사인만 하는 겁니다. 가서 뭐 원자력 발전소 한국 뭐하고 사인, 뭐 미국 얼마 투자, 그 앞에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이 다 해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빈살만 왕자님 오셨을 때라든가, 조지 부시 대통령,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뭐 만나고 할 때도 다 준비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실 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청했잖아요, 한국을. 자, 그게 뭔가 지금 엄청난 선물 보따리로 그 마음을 좀 풀어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반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아주 신재, 그 다음에 풍력들 하면 들썩들썩거려요. 들썩들썩거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수익률 게임에서 상당한 퍼포먼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IT,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다 쉬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리고 원자력, 이런 부분들의 국내, 그리고 또 뭐 한국전력 전기요금도 사실 계속 올리는 요인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확장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코롱 인더,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 효성 화학, 이런 쪽에 조금 더 나는 공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사서 가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조심스럽게 본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저처럼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LG전자, 오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나는 오늘 무조건 수익 내야 된다, 이번 주에.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이번 주에 못 먹어도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중소형 종목이든 뭐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 잘 보세요. 현대 BNG 스틸, 어차피 기세 매매를 해야 돼. 돌파가 이렇게 윗골이 나왔는데 그 윗골이 아래로 안 깨지고 이렇게 인 것들, 장중 매매. 현대 BNG 스틸, 동양철관,
기세 매매할 종목군들의 철강주들 중에서 휴스틸, 세아 제강지주.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제가 어떤 종목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지난주 예, 세아 제강지주, 세아 특수강, 자, 철강 관련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 기세매매 종목 하는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철강주들이 국내의 업종들이 방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정밀 기계 쪽에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밀 기계 쪽에는 특수 형태의 철강,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옛날에 현대 안에 특수강이 있었는데 현대 모비스하고 통합됐죠. 자동차 부품 까먹는 회사. 자, 그러면 이제 3분 남았네요.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지금 철강주에서 두 종목을 꼭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현대제철. 오늘 장대 음봉이죠. 네, 아침부터 계속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더 음봉 나오기를. 내일장 정도나 수요일 날 정도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세아 특수강. 세아 특수강. 그리고 세아 제강지주. 오늘은 올라왔으니까 이걸 추격하라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요거보다는 수강 쪽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세아 제강지주. 양봉이 4개네. 아직 분출은 안 나왔어요. 장대 음봉을 하면 확 꺾었죠. 지난번에 뭐 테슬라 어쩌고 했을 때, 뉴스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다 털렸겠죠, 여기서.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 유가도 강세지만, 국내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밀 기계 화학이 방위산업 덕분에 상당한 지금 세계적으로 위치해 와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세아 특수강, 세아 제강지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기아 자동차 때문에, 기아 현대차 때문에 부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군들은 지수에 별로 영향 없이 괜찮은 종목이다. 3개. 그래서 이번 주에 4월 달에 나도 한번 수익을 쫙 보고 싶다. 10% 이상. 안전하게.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께 잠깐이지만 제가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한샘의 주식화에 34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한 조정 장세, 대응과 전략. 결론은 오늘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그럼 기회가 또 온다. 그러나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해야 된다. 그분은 철강주와 코롱그룹주. 그래서 아까 소재 쪽 여기를 봐라.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